오늘 대형예술가이신 조광호 학장님과 짧은 시간이나마 예술가 조광호 님의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김진입니다. 학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예술가라기보다는 건축가로서 네, 건축가 예술가시죠.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학장님의 예술적인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보고는 감격을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그 말씀을 조금 많이 듣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학장님은 강원도 삼척에서 그걸 하셨는데 오늘 특히 그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그 성장기를 강원도 지역에서 보내신 짧은 얘기만 네. 어릴 때 얘기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 6.25, 우리 민족이 가장 참혹했던 그런 그 전쟁의 그 잿더미 위에서 사실은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6.25가 4살 때니까, 그리고 6.25가 터지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그 살벌하다고 할 정도로 좀 피폐한, 그런 그 자연이 피폐하고 사람들의 이 마음도 피폐해진 그런 곳에서 그 시대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아픈 추억도 많고 즐거운 추억도 많습니다. 예. 그 유년 소년 시절의 그 추억이 참 일생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시대에 굉장히 그 가난했지만은 자연 속에서 그 자연과 더불어서 그렇게 마음껏 뛰놀았던 거. 예. 단편적인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그 당시 참 가난하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단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리적으로 그걸 이제 또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엿장수가 이제 동네마다 다닙니다. 그러면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런 거 포탄 깨진 거, 빈병, 뭐 고무신짝 이런 걸 갖다 주고 엿을 바꿔 먹고 아이들이. 예, 그런 시절인데 동네 빈병 또 쇠붙이가 다 이제 엿장수한테 다 가고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저희 집에 종손이 돼서 광에 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기를 꺼내 갖다가 엿장수를 줬더니 엿장수가 보더니 탐은 내지만은 그 양심이 있었어요, 그분이. 감히 그걸 받지 못하고 너무 새거다고. 그래서 새거면 또 흥 걸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밑에 가지고 와서 아이들하고 그걸 깨기 시작했습니다. 잘 깨집니까? 그러다가 잘못 깨가지고 돌을 발등을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발등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제삿날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제삿날이 이제 내 제삿날이에요. 어머님이 광을 열어보니 제기가 없었어요. 그 눈치를 채웠어요, 어머님이 벌써. 그래서 이제, 누가 그랬냐. 그래서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잘못하면 꼭 회초리를 내가 마련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서 회초리를 마련해가지고 가져오는데 아주 그냥, 맞아 죽을 정말 짓을 했기 때문에 단단히 이제 맞을 준비를 했는데 어머님이 탁 가슴에 저를 품어주시면서,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러면 다시는 하지 마라. 이번엔 용서해준다.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아마 저한테 일생의 가장 강렬한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었어요. 어머님에 대한 사랑에.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특별히 좀 강한 여러 가지 그 교육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문소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비장전이라든지 장화홍련전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소설들을 다 이렇게 국문으로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듣고 잠이 들고, 예.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이미지네이션에 대한 것들을 제가 거기서 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그 시절에 그 어머님의 그런 사랑과 예. 그런 동기가 예. 오늘날의 우리 예술가. 네, 뭐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네. 한 사제로서 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이 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런 그 과정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청년기로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예비고사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런 저 책을 인문서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서적을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접하면서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느냐, 또 인생이란 게 이 삶의 그런 목적이 뭔가, 뭐 이런 데 대한 좀 이렇게 사춘기와 함께 이렇게 눈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제빙 공장을 했습니다. 저 동해시에서. 예. 그런 걸 이제 주변에 그런 노동자들을 가까이 볼 수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저 사람들의 그런 권익을, 뺏긴 권익을 내가 뭔가 찾아야 되겠다. 찾아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상의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 어떤 그 이 책임감이라고 그럴까요? 한 인간으로서. 예.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참여, 그런 그 눈뜸이 있었어요. 예, 사회 참여.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동판에 가서 일을 제가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돌을 캐고 이런 데도 일도 하고 또 철공소에 가서 이게 이 프레스, 철을 이렇게 뭉치는 걸 해체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 당시가 방학 때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 잘 오지 못하게 하죠. 아직까지 소년티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제가 가니까 그분들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럴 때 이제 천주교를 알게 됐고, 그리고 사제가 됨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원활한 그런 길이 생기겠다. 그리고 첫째는 이제 사제가 됨으로 해서 인생이 뭔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아는데 첫 번째 그 길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노동자들의 해방 이런 것을 위해서 그 길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